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여행중개소 트래블데일리. 자, 8월 11일 말복도 지나고 이제 그 수요일자인데, 자, 저희가 8월 원래 이제 상반기하고 하반기 개편을 해서 이렇게 좀 뒤에 배경도 좀 바꾸고 진행 방식도 바꾸고 해야 되는데, 올해는 뭐 큰 저기도 없고 이게 여행업계 자체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좀 넘어가고, 저희가 또 하반기 내내 고민 좀 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또 어떤 포맷의 변화는 또 주기적으로 할 테니까 조금 좀 재밌게 좀 진행도 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꾸준히 고민하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 주시고, 일단은 뭐 올해는 이렇게 좀 지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분이 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또 이렇게 분위기인 만큼 또 이렇게 그냥 이 포맷으로 당분간 좀 갈게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중에 뭐 좀 여러 가지 소식이 있는데 헤드라인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7월 항공 실적이 나왔습니다.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그야말로 찔끔찔끔 숫자 전해드리고, 필리핀이 역시 관광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아직까지는 좀 많이 배워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관광 지역의 관광업 종사자 최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고 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에어 뉴질랜드가 국제선 추가 연장 적용한다는 소식. 에미레이트 항공이 두바이 엑스포가 이제 10월에 열리죠. 그래서 독점 프로모션 하고요. 인터파크 투어가 실시간 항공권 단독 프로모션 들어간다는 소식 등등 들어와 있고, 그리고 2021년 제주 웰리스 관광지 선정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소식, 정보, 정말 이거 모르면 안 된다. 이거 모르고서는, 우리 여행업계에 계신 분들 이 얘기 모르고서는 어디 오늘 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술자리는 없지만 어디 가서 우리 업계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얘기가 안 된다. 하는 것만 하는 뉴스만 저희가 뽑아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1일 수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7월 항공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달 한 10일경, 12일경 요 사이에 나옵니다. 자, 지난해 7월 국제선 운항 8,159편, 여객수 21만 8천여 명에서 올해 7월은 공급석은 11,000여석, 그다음 여객수는 29만 1천여 명으로 조금은 늘었습니다. 상반기 국내선 증가 추세는 주춤한 반면 국제선 증가는 조금 분명해 보입니다. 증가는 확실해. 근데 너무 작아. 찔끔찔끔이야. 그러면 찔끔찔끔. 하지만 증가폭은 매우 낮아 7월 국내 국제선 총 여객수는 6월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합치니까 소폭 감소했어요. 국내와 국제 같이 합치니까 국내는 증가폭이 되게 조금 있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의미 있는 숫자의 변화는 아닌데, 국내선은 조금 증가폭은 줄고 그다음 팍팍 늘었던 게 국제선도 증가폭은 조금 늘어나고, 그러니까 국내선에서 국제선으로 방향 전환이 조금씩 들락말랑 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7,098표 운항으로 가장 많았으나 여객수는 역시 제주항공이 59만 8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외항사도 볼까요? 외항사도요 소폭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6월 외항사 총 운항편은 4,852편, 여객수는 99,727명에서 7월은 운항편 4,950편, 조금 늘었어요. 한 50편 정도, 100편 정도 늘었고, 여객수는 12만 3천여 명으로 한 2만 3천 명 정도 늘었어요. 외항사 이용한 여객수는. 의미가 있는 숫자죠. 이렇게 이제 집계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적응을 한 것인지 아니면 상황이 나아진 것으로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으나 증가는 하고는 있되 큰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또 의미가 아예 없다고 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죠? 늘긴 늘잖아.
그 상태가 아니라 정말 늘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명 안팎 이거는 의미 없는 숫자인데 그래도 뭐 만 단위로 느는 거 늘고는 있잖아요. 이런 거는 또 이게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게 또 의미 있다고 할 수는 없는데 또 의미 없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예. 아무튼 좀 애매모호한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렇다고 뭐 이렇게 주목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주목을 안 하기엔 또 뭐 하자는 얘기냐.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자, 7월 항공 실적 전해드렸고요. 자, 우리가 좀 보고 배워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필리핀이 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보다는 확실히 좀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 관광부가 팔라완, 보홀, 보라카이 등 주요 여행지에서 근무하는 관광업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여서요.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아주 열심히 백신 접종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팔라완의 경우 4개 주요 목적지에서 접종이 이루어지는데 지난 3일 기준 총 6만 2천 회 접종 한 가운데 3만 회는 15,000명 관광 종사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푸에르토 프린세사시에서 이뤄졌고요. 나머지 32,000회는 코론, 엘리도, 산비센테 등 3개 지방자치단체 활당이 돼서 아주 열심히 활발하게 맡고 있다고 합니다. 보홀은요, 관광업 종사자 총 13,000여 명 가운데 무려 40%인 5,000여 명이 첫 번째 백신 접종 마쳤고요. 섬의 도심 지역인 탁빌라란의 경우 2,500명의 관광업 종사자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필리핀 관광부에 의해 추가로 총 11,000회 백신 투여가 요청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보라카이 볼까요? 한국인들이 보라카이 또 많이 가죠. 보라카이 또한 필리핀 관광부 주도하에 그러니까 여기서 요걸 주목해야 돼. 요거를 보라카이 또한 필리핀 관광부 주도. 우리나라는 이게 없죠. 그냥 다 질병청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항공사 직원 멍쳐 맡긴 했는데 이렇게 정해주잖아. 근데 여기는 필리핀 관광부 주도하에서 이렇게 맞을 수 있다는 이게 이 시스템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관광 대국은 대국이야. 우리 관광 쪽만 놓고 보면. 자, 필리핀 관광부 주도하에 지난 6일 약 60%인 12,800여 명 관광업 종사자 중 7,600여 명 백신 접종 완료했고요. 관광업 종사자들은 숙박시설을 포함해서 레스토랑, 다이빙 상점, 스파, 기념품점, 부두 항구 및 기타 필수 서비스 제공 업체, 교통업계, 관광, 경찰, 이민국 직원 및 재활관리 그룹을 포함한 정부 최전선 서비스 업체들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보라카이는 새로운 관광 상품 출시할 예정인데요. 자전거 여행을 비롯해서 푸드 웰빙 등의 테마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주요 관광지 집중 백신 접종과 더불어서 수도 마닐라의 우리 리잘 공원, 필리핀 국민 영웅이죠. 리잘 파크에서는 지난달 31일에 드라이브스루 백신 접종 시설도 오픈이 됐다고 합니다. 명소지요. 리잘 파크. 마닐라 가보신 분들 여기 인스트라무스 여기 안에 있는 곳인데 나중에 정상화되면 꼭 한번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유해 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에어 뉴질랜드가 국제선 고객을 위한 규정을 연장하고 즉시 적용한다고 합니다. 현재 2022년 2월 28일 기준, 그러니까 기존은 이제 올해 말일까지였어요. 자, 그렇지만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해서 2022년 2월 28일 또는 그 이전에 출발하는 국제선 여정 항공권을 소지한 고객의 경우 운임 만큼 크레딧으로 전환, 유효 기간은 크레딧 전환한 일자로부터 12개월까지 유효하다고 합니다.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크레딧으로 전환된 예약의 경우 2022년 6월 30일까지 유효 기간이 적용되고요. 여행 기간은 무려 2023년 6월 말일까지 출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약 시스템 범위 내 일자로 예약 변경 및 변경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텍스 그러니까 세금 차액은 요거는 좀 본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까지는 그러니까 아무튼 에어 뉴질랜드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연한 정책을 즉각 적용한 거는
참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역시 뉴질랜드는 뭐 대단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유연하게 해줘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적사들이 굉장히 좀 부족하죠. 아직까지 부족하고 그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글로벌 항공사 반연에 못 듭니다. 물론 뭐 에어 뉴질랜드가 세계에서 뭐 1, 2, 3 정도 되는 항공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니까. 하지만 이렇게 세분화된 구체적이고 좀 구체적인 어떤 이런 정책들을 적용하고 결정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다음 소식, 또 외항사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자, 2022년 두바이 엑스포 공식 항공사인 에미레이트 항공이 독점 프로모션을 런칭을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두바이 엑스포가 열리는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일까지 두바이를 방문하거나 경유하는 에미레이트 항공 고객들은 에미레이트 항공을 통해 예약하는 각 항공권당 한 장의 엑스포 1일 입장권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자, 요 기간 내에 에미레이트 항공을 타고 두바이를 가시는 분은, 표를 끊으시는 분은 요 표 항공권 하나가 엑스포 하루 1일 입장권으로 되는 거예요. 무료 받을 수 있으니까. 이번 혜택은 퍼스트, 비즈니스, 이코노미 클래식뿐만 아니라 에미레이트 항공을 통해 예약한 플라이 두바이 항공권을 대상으로 제공되고요. 에미레이트 항공의 글로벌 네트워크로 여행하는 승객의 경우 최소 6시간의 두바이 경유 시간이 충족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바이에서 경유만 6시간 이상 해도 요 항공 입장권 티켓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랍에미레이트 외 지역에서 여정을 시작하는 편도 항공권 소지자는 두바이를 여행하는 경우 엑스포 1일 입장권을 받을 수 있으며 두바이를 경유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에도 최소 경유 시간만 충족이 되면 티켓 받을 수 있어요. 이 외에도 UAE 거주자 포함 향후 여행 계획이 있거나 이미 UAE에 체류 중인 여행객 등 누구든지 엑스포가 진행되는 6개월 사이 여행 일정 중 두바이로 돌아오는 여정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엑스포 1일 입장권 무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에미레이트 항공은 스페셜, 세이버, 플렉스 플러스 등 모든 항공 운임 종류를 대상으로 특별 엑스포 입장권 프로모션을 적용하는데요. 이번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에미레이트 항공 공식 홈페이지 취향지 탭 안에 엑스포 2020 두바이 섹션이 있어요. 요거를 통해서 보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 있어요. 자, 도쿄올림픽 끝났어요. 자, 내년에는 그 뭐가 있죠? 짝수해니까 동계올림픽이 중국에서 있죠. 그 사이에 메가 이벤트는 뭐죠? 두바이 엑스포 10월에 열립니다. 자, 근데 벌써 8월, 9월, 10월. 야, 이거 빨리 이 정도면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그죠? 어쨌든 아직 그래도 한 두 달 정도 남았으니까 그 백신 빨리 부지런히 맞아서 두바이 엑스포 우리 빨리 좀 구경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8월 정점 찍고 코로나 정점 찍고 집단 면역 되면은 그래도 좀 희망이 보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근데 뭐 다른 나라들도 조심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지금 현황을 보면 다른 나라도 조심을 하고 있지만 저기 뭐죠? 준비도 하고 있다는 소식 그런 거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셨다가 그냥 마냥 기다리면 안 됩니다. 준비할 건 하면서 동시에 기다려야 된다고 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말복도 지났으니까 더 시원해질 겁니다. 우리 시원한 그런 또 맑은 정신 상태로 화이팅 외쳐보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여행업계 화이팅!